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두 번째 주, 1월 두 번째 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우리 교과서는 2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 있었는데요. 용어의 정의, 시험에 세 문제 나옵니다. 중개대상물, 공인중개사제도 세 문제 시험에 나오는데 용어 정의가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국어사전적으로는 중개라고 하면 중개, 물건을 소개하면 중개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중개대상물을 알선해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직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합니다. 딱 한 번 중개만 하려면 자격증 없이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딴 사람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등록을 한 자가 되겠죠. 중개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는데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자동차라든지 권리금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어려웠고요. 관념적인 거니까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냥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험 시행기간은 원칙 시도지사. 왜 시도지사가 하냐 물으면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 2차 과목 공법도 암기해야 되는 과목이 아마 되는 게 많습니다. 공법이나 2차 과목은 이렇게 시도지사냐, 뭐 등록관청이냐, 시장군수구청장이냐, 국토부 장관이냐 이런 걸 묻는 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시험 시행, 즉 자격증은 시도지사 명의로 교부된다고요. 국토부 장관 명의로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국토부 장관 명의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장관 명의로 돼 있으면 왠지 좀 더 공신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이 시도의사보다 더 높은 걸로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시도의사가 되기 훨씬 더 힘들죠. 장관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지만 시도의사는 선거해가지고 뽑아야 되니까요. 어쨌든 지금은 시도의사 명의로 자격증이 교부되고요. 정책심의위원회, 이게 숫자 7명, 11명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암기해야 될 프린트 오늘 2장 내드렸는데요. 이 2장만 다 암기하면 70점 정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 60점 이상은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 7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39번 한번 보세요. 암기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39번. 39번에 보니까 동그라미 6번 형광펜으로 색칠 하세요. 형광펜 없으면 볼펜으로라도 색칠 하시고요. 이 프린터를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너덜너덜해서 찢어지면 다시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계속 보시라고요. 찾았습니까? 39번에 6번. 그래서 여기 7명 이상 11명 이하 이렇게 숫자는 암기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왜 8명도 아니고 7명이냐. 우리나라 이게 왠지 모르겠지만 숫자를 보면 3일, 5일, 7일, 10일, 15일, 20일, 30일, 1월, 2월, 3개월, 6개월, 그 다음에 1년, 2년, 3년 숫자 이런 것들, 5년, 10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로 2일, 4일, 6일, 8일 이런 거는 잘 없더라고요. 시험에 나오는 숫자 12일 이런 거는. 왜 그랬는지는 이거는 사실 논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7일이라는 건 없지만 홀수인 이유는 있다고요. 홀수인 이유는.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거든요. 민주주의는. 그 다수결의 원칙이 되려면 홀수여야지, 짝수면 가부동수가 나오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뭐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헌법재판관도 그래서 9명이라고 구인, 홀수, 짝수가 아니고. 예, 그래서 홀수입니다. 여기도 홀수 7명 이상 11명 이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 보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는 64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 제목만 미리 보면 등록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등산할 때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등록 말 자체는
그래서 등록인데 우리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고 하고 등기법에서는 등기라고 합니다. 등기도 기가 기재할 기자잖아요. 기록을 올리는 게 등기입니다. 등록도 기록을 올리는 거고요. 똑같은 말인데 법마다 쓰는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등기 등록이 같은 뜻이라고. 이 뜻은 기록을 올린다, 즉 장부에다가 기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등록이라는 말이. 그래서 중개업을 하려면 이 사람이 개업을 했다는 걸 등록을 한다고요. 장부에다가, 등록대장에다가. 그걸 개설 등록이라고 합니다. 자격증 땄다고 그냥 막 사무실 차려서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을 못하는 결격 사유, 등록할 수 없는 사유, 자격증 따도 개업 취직 못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법인의 겸업, 고용인, 고용인이 직원입니다. 직원.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개보조원. 그리고 인장등록, 그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도장을 찍을 때 이 도장을 앞으로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등록 도장을 찍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이 도장 쓰겠다고. 왜냐하면 계약할 때마다 이 도장 찍었다 저 도장 찍었다 이러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죠. 내가 안 찍었다 이러면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안 찍었다 그 자체가 법률 위반이에요. 딱 정해진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이 도장 찍겠습니다 하면 계속 찍어야 된다고요. 안 찍으면 업무 정지예요. 휴업, 폐업. 휴폐업도 내 맘대로 못해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99%가 공법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이 아니고. 그래서 공법은 개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과 국가 간의 관계, 개인과 지자체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 사무실이지만 내 맘대로 문 닫으면 안 됩니다. 문 닫겠다고 미리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자, 그러면 64페이지 이제 전체적으로 할 내용을 미리 봤고요. 64페이지 구체적으로 보면 등록의 성질입니다. 등록의 성질. 그 우리 64페이지에 보면 등록의 의 해가지고 적어놨는데요. 그리고 2번에 보면 기속적 행정행위, 대인적 성격, 일신 전속성, 그 다음에 3번 영속성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기 지금 제목 1, 2, 3 적어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적법요건, 효력요건이 아니고 적법요건이다. 즉 등록을 안 하고 소개를 했다 하더라도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고요. 효력요건이면 무효죠. 그 무자격자가 자격증 안 따고 계약서 쓰는 걸 소개했으면 그 계약은 효력이 있냐고 없냐고요. 효력은 있다. 계약 효력은 있고 단지 무등록 중개업자로 무자격자로서 처벌받는다고요. 적법 요건을 어기면 처벌을 대상이 되는 거지 그 효력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입니다. 허가 안 받고 매매계약 체결하면 그 토지거래는 무효입니다. 계약은. 근데 이거는 효력 요건이 아니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자격자가 매매계약서 써도 그 매매계약 효력은 있다. 단지 처벌받는다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계약해도 계약은 유효하고 단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청구권 인정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거는 징역 벌금 이것도 암기라고. 왜 3년에 2년에 2천만 원이 아니고 왜 3년에 3천만 원이냐 암기죠.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규칙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래서 2차 과목은 거의 7, 80%가 암기입니다. 2차 과목의 특징 자체가. 이런 것도 암기라고 해다. 대인적 행위다. 대물적 행위가 아니고 대인적 행위.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줬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대신 중개업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대인적 허가가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건축주가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건 대물적, 물건을 보고 허가를 내줬다고요. 그런데 이 등록은 우리는 물건을 보고 등록 내준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내줬기 때문에 그 사람 죽으면 일신전속적이라고 우리 책에 되어 있는데 거기 일신전속적 64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2번에 일신전속이라는 말이 한 사람의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일신전속이라고 합니다. 일신, 한 사람의 몸에 전적으로 속해 있는 게 일신전속. 이 반대말은 상속이 되겠습니다. 상속이 안 된다고 한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니까 그 몸이 죽으면 등록도 같이 죽는다고요.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원래 채권은 양도가 가능하다고. 양도, 상속.
승계가 된다고요? 근데 이거는 상속이 안 됩니다. 자식이 대신 못 한다고요. 부모님 자격증 가지고. 그래서 일신전속적이라고도 하고요. 기속행위다. 이 말은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 즉 등록 요건에 맞으면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요즘 뉴스가 하도 탄핵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거는 기속행위가 아니고 재량행위다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 이제 탄핵 심판에서. 그럼 재량행위라는 건 해도 되고 임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재량행위고, 기속행위라면 반드시 임명해야 되는 게 기속행위가 되겠죠. 어쨌든 기속행위라는 말은, 등록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면 제주도에 가든 부산에 가든 서울에 가든 등록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등록을 해줘야 돼요. 너 이사 안 오고 여기서 어떻게 중개업할 건데 이런 거 물을 필요 없다는 얘기.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요. 너 자격증 딴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안 된다. 이런 거 안 된다고요. 무조건 해줘야 돼요. 이거는 기속행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격증만 따고 결격사유만 해당 안 되면 어디든지 가서 개업할 수 있다. 재량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다. 재량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기속행위. 자,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공인중개사, 소속공개사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즉 공인중개사가 자격증 딴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개업하려면 자격증 따야 된다고요. 안 따고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법인이면 회사죠. 회사. 법적으로 법인도 가능해요. 중개법인, 무슨 주식회사도 등록할 수 있다. 그 대신에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또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거든요. 그 결국은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는데 가로 안에 있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보면 헷갈려요. 소속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소속공인중개사 제외한다. 가로 안에 이걸 그러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있다. 즉 개업이 등록이에요. 등록하는 게 개업한다고 그래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즉 개업할 수 있다 없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의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나무 밑에 취직을 하면 개업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요.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죠.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업은 안 된다고요. 이 말뜻이. 그래서 그만두고 개업해야 된다. 하려면 그만두면 이미 소속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외국인이나 외국법인도 등록 신청 가능하다. 자격증 땄다면. 제가 지금 실무교육, 시험 보고 나면 또 합격하는 사람들 교육을 하는 실무교육 강사고 연수교육 강사인데, 실무교육을 해보니까 제가 국제사이버대, 동국대, 협회 이런 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몽골 분이 합격하셨더라고요. 그 지금 국제사이버대도 온다 하고 그래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한국 분보다 한국말 더 잘하고, 우리 같으면 구분 못하겠더라고. 외모만 보고 몽골 사람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외국 사람 합격하신 분 봤어요. 실무교육 해보니까. 중국 분도 있고요. 실무교육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외국 사람도 합격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론은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땄다면 개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취득해도 개업 못합니다. 왜? 지난주 용어정의가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거든요.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상. 그 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이 개업 못하고요.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땄으면 개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요. 지금 책에는 없는 걸 책에 있는 걸 지금 책에 65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를 그림으로 정리해서 책에 길게 적어 놓은 걸, 그래서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업 등록 절차다. 이 말은 등록이란 장부에 올리는 걸 등록이라 하는데, 이게 개업 공인중개사 용어정의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개업 공개사가 등록을 한 자를 개업 공개사라고 했죠. 그 등록 절차, 이 말은 쉽게 말하면 개업 절차예요. 개업 절차.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는 절차라고요. 그 개업하려면 무조건 자격증 따야 된다. 외국 자격증 안 된다고 했죠. 외국서 딴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하려면 사무소 있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안 됩니다.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 2종 건생 또는 업무시설, 판매시설 이런 데서만 가능해요. 건축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은 없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파트에서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건축법도 지키고 공인중개사법도 지키고 모든 법은 다 지켜야 되죠. 대한민국 국민은. 그래서 어쨌든 사무소 확보하고 또 교육도 받아야 돼. 개업하려면 실무교육이라는 걸 28시간 이상 32시간 교육을 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이천시장이 등록관청입니다.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등록 처분 통지를 해줍니다. 물론 심사하고 나서 등록 처분 통지를 받으면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손해 입히면 손님들한테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해주겠다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입하면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지체 없이 교부한다. 이 지체 없이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예를 들면 뭐 헌법 공부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계속 해주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국회가 해산 결의를 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 지체 없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이번에 뭐 지체 없이인데 3시간 뭐 2시간이에요? 뭐 몇 시간 후에 한 게 그게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도 약간 지체 없이가 명확하게 규정은 없어요. 얼마만큼 빨리 하는 게 지체 없이인지. 어쨌든 법조문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그 지체 없이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면 안 되고 해야 되는 걸 지체 없이라 하고, 즉시는 지체 없이보다는 좀 더 빠른 개념이에요. 즉시는 3시간 안에 3민원 시간, 3민원 시간 말이 좀 이상한데 3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3시간. 근데 5-시에 왔으면은 6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다음날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무시간, 3근무시간 안에 처리해야 되는 걸 즉시라고 한다고. 그건 지체 없이는 3시간인지 4시간인지 규정은 없고 그냥 정당한 이유 없이면 지체하면 안 되는 게 지체 없이입니다. 등록증을 교부받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인장 등록도 하는데 도장도 이 도장 앞으로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도장 등록도 해야 된다. 인장 등록도 큰 흐름입니다. 필요하면 뭐 사진 찍거나 이런 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림으로 받고요. 우리 책에는 그림은 없고 이제 이 세부적인 내용이 책에 68페이지에 있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법인의 등록 기준 2번에 보면 31회, 33회 나왔죠? 중요하죠. 거의 해마다 나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에는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있는데요. 법인이면 회사입니다. 회사. 법인의 등록 기준. 출제위원들은 현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법인의 등록 기준을 계속 시험에 냅니다. 실제로는 개인 등록 기준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법인이 우리나라에 1%도 안 되거든요. 11만 개의 중개업소가 있는데 그중에 법인은 1%도 안 됩니다. 1000개도 안 된다고요 지금. 그런데 법인의 등록 기준이 시험에 내는 이유는 출제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오지선다행인데 5개가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를 바꿔버리면 문제 내기가 쉽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개인 등록 기준, 그 개인 등록 기준은 우리 책에 67페이지, 저는 적어놓지도 않, 칠판에 아예 적어놓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거의 안 나오니까 67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68페이지까지 개인 등록 기준이 있는데, 개인은 그냥 자격증 따가지고 사무소만 확보하고 실무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자,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의 등록 기준이 5개가 있는데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해에 입법 예고되기를 이 자본금 5천만 원 때문에 젊은이들이 창업을 쉽게 할 수 없다 해서 자본금 규정을 삭제한다고 입법 예고를 했다가 1년 넘도록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서 그 업무 협의를 정부하고 국토부하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자본금 때문에 법인 안 하는 게 아니다. 근데 법인하면 외려 더 할 수 있는 업무가 더 줄어들어서 안 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럼 검토해 보겠다 하고 벌써 1년 넘게 흘러갔어요. 어쨌든 자본금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법 제14조의 업무만 영위할 목적이어야 된다. 법 14조 오늘 합니다. 겸업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법인이면 오히려 개인은 특별히 제한이 없어요. 개인은 뭐 학원 운영하면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고 슈퍼마켓 하면 편의점 하면서도 중개업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그냥 결론만 나오지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외국 대형 법인이 우리나라 진출해서 우리나라 개인 중개업소와 무한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즉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 취지가 법인에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법인은 6가지밖에 못하는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 6가지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이런 것도 외국 법인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외국 사람이 제가 자격증 땄다고 했지만 그건 극소수죠.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 자격증 따기 쉽지 않죠. 지금 미국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몽골,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합격하신 분은 봤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이 합격한 건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실무교육에도. 어쨌든 외국 법인, 미국 대형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근데 시험에 미국 법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고 출제해버리면 모르고 있다가 미국에서 알겠죠? 그러면 가만 안 있겠죠. WTO 제소하고 불공정 무역 행위로 보복을 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법인이라고 했지 외국 법인이라고 안 적어놨다고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항의하면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도 똑같다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도. 모든 사원 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라는 게 이제 자격증 따고 나서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된다.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사용권 확보니까 나무 건물에다가 개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 X로 나왔어요. 소유권 확보해야 된다고 하면 건물주 아니면 개업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용권이니까 나무 사무실에 임대차 해가지고 개업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미등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다면 아직 등기 안 돼. 예를 들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거는 등기하려면 한 3개월 이상 걸린대요. 그 사용 검사 받고 입주하고 나서도 당장 등기는 안 돼 있다고. 일반 아파트도 입주해 보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등기는 당장 안 돼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부터 먼저 기재하거든요. 건축물 대장이 기재되어 있다면 미등기 건물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 등록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구청장. 그럼 구가 설치되어 있는 용인시 처인구라면 처인구청장.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그 공법 같은 거하고는 달리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만약에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다 이러면 무조건 X입니다. 자치구란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있는 구가 자치구입니다. 어쨌든 자치구든 비자치구든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요. 시장군수 구청장인데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만약에 주소는 이천시가 아닌 여주시에 있어도 양평군에 있어도 이천에 사무소 차리려면 이천시장한테 등록해야 된다고. 사무소 있는 시장군수구청장 주소지가 아니고. 집은 이천에 있으면서 서울에 가서 개업할 수도 있죠. 작년에 합격하신 분도
여기서 자격증 따가지고 서울 가면 좋은 줄 알고 서울 가서 취직했다가 며칠 만에 그만두신 분도 있더라고요. 서울 그 강남은 거의 2층에 있는 거는 기획부동산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 데는 법인 같은데 이런 데는 기본급 많이 준다 이런 기본급 주고 일비 주고 이런 데는 거의 텔레마케팅 이런 거 시키죠. 예, 현실은 그래요. 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는 2번에 있습니다. 이 암기 프린트에 있는 거는 56번까지 있는데요. 책 한 권을 이 2장에다 적었으니까 처음에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을 다 줄여놨잖아요. 이게 길게 적으면 적을 수가 없잖아. 책 한 권을 2장에다 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면 기본서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말을 다 줄여놔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길게 서술형으로 안 적어놔가지고. 지금 이거는 2번에 그대로 있잖아요. 이렇게. 교과서는 72페이지에 있습니다. 72페이지 맨 밑에 2번에 등록 신청 서류 73페이지에 있잖아요. 73페이지에 여권용 사진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여권용 사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 등록, 즉 개업을 하려면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4번이 있어야 되고요. 단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X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으로 다 수료한 걸 그 홈페이지에다 입력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서 조회해보면 다 나오니까 실제로는 제출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제출해야 됩니다. 실무교육받은 수료증 4번을. 근데 예외적으로 전자적으로 즉 인터넷으로 확인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라고요. 이게 이런 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암기 프린트에 전자적 확인 X 이 말은 X가 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다 줄여놔가지고 길게 적어버리면 한 줄 더 늘어나면 안 들어가잖아요. 프린트가.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해를 하시라고요. 어떤 분이 길게 적고 한 장만 만들어 달라 이러던데 길게 적으면서 한 장만 프린트 이게 2장 너무 많다고 한 장으로 줄여주고 또 길은 이게 다 정상적으로 적어 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불가능하죠. 그런 거는. 여권용 사진 시험에 출제됐어요. 여권용 사진 제출 안 해도 된다. 옛날에는 반명암판 사진이었습니다. 반명암판 사진은 3 곱하기 4cm고 여권용은 3.5 곱하기 4.5cm죠. 여권용 사진 제출해야 됩니다. 또 여권용 사진은 귀도 여자분들 귀도 나와야 되죠. 이마도 나와야 되나? 눈썹이니까 이마인데 눈썹 나와야 돼요. 눈썹 나와야 돼요. 아, 눈썹하고 귀 나와야 되네요. 포토샵 한 거 이런 거 좀 오샵 한 건 돼요? 안 돼요? 안 해줘요? 살짝 한 건 해줄 건데. 그 너무 깎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외국에서 자꾸 사진 보고 얼굴 보고 그 출입국 할 때 힘들어요. 자꾸 직원 쳐다봐 이게 얼굴 한 보고 사진 한 보고. 그래. 저는 미국에서 알몸 수색 당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왜냐면 뭐 어디 갈 거냐고 묻더라고. 어디서 갈 거냐, 어디서 잘 거냐 묻는데 모르겠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거 테러리스트로 심된다고. 그 무조건 호텔 이름 하나 일단 뭐 하나 말해야 돼. 그걸 잘 몰라가 처음에 가가지고 뭐 그냥 진짜 이 패키지 여행이라서 뭐 가이드가 가지고 있고 어디 가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모른다 했더만 1시간 넘게 수색 당하고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어디 숙박할 거냐 이런 거 물으면 목적지가 안 정해졌으면 이상한 테러리스트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한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갈 때마다 이제 수색 당해요. 그게 제가 한 3번 갔는데 한 번 리스트에 올라가면 계속 그래 되더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조심해야 돼.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가이드한테 그것도 뭐 가방 안에 들어 있는데 지금 짐으로 붙였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뭐 그거 일정표도 모르고 그냥 패키지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면 된다 생각하고 그냥 가이드가 비행기에 탄 게 아니라 거기서 현지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게이트 통과를 못하니까 공항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1시간 넘게 억류돼 있었어요.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또 얼굴 다르다고 또 이상하다고 지금 사진하고 지금 실물하고 너무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해야 됩니다. 가설 건축물 안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되고 사용권 확보하면 된다고 했고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교도소 갔다 오는지 이런 걸 직접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모든 뭐 정가 기록 이런 걸 다 올리는 사이트가 있대요. 공무원들은 그 아이디로 다 자기 아이디로 조회가 가능하대요. 그 공무원들은 그냥 전산으로 조회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 사람은 조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스스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요거는 논리적으로 하기 쉽지 않고 그냥 암기해야 돼요. 근데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최근에 34, 35회 나왔네요. 이 등록 신청 서류. 자, 그 다음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내장,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냐면 논리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실 텐데 자격증 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됩니다. 즉 제가 등록해 보니까 제 주민등록번호 넣으니까요, 자격증 제가 2번 땄는데 2번 딴 날짜 어디서 땄는지 다 나오더라고, 그 전산에, 인터넷에. 그러니까 제출을 안 해도 된다고요.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자, 등록 신청하면 아까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 줍니다. 7일 이내에. 이것도 그 이번에 지금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하는 거 180일 안에 그걸 하도록 되어 있나 봐. 180일 이내. 그 180일 헌법재판소법은 제가 볼 때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법에는 180일이라고 안 돼 있고 6개월 이렇게 돼 있어요. 3, 6, 18, 6개월이잖아요. 180일이면. 180일이 논리적으로 보면 맞다고. 왜냐면 6개월이면 2월달은 또 달이 적고 이렇잖아요. 28일까지도 있고 29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180일이면 공정한 숫자예요. 근데 우리 법에는 180일 없고 6개월이 많아요. 6개월. 그 법을 논리적으로 하려면 180일로 바꾸는 게 맞아요. 그 이제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피청구인 척 대리인들이, 법률 대리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180일 이내에 그걸 강조 안 하고 180일이 충분히 보장돼야 됩니다. 이거 180일은 무조건 지켜져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7일 이내, 180일 이내면 60일 만에, 늦어도 180일 안에 하라는 이야기지 꼭 180일 돼서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도 등록 신청하면 7일 이내이기 때문에 7일 있다가 주라는 뜻이 아니라 늦어도 7일 안에 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4일 정도 되면 등록 통지서가 옵니다. 그 우리 법에는 이내, 이하, 이상, 초과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 공부니까. 저도 별로 꼼꼼하지 못한 편인데 이게 시험 공부하려면 꼼꼼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꾸 물건 얼질 수밖에 없어요. 의심을 하고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 75페이지에 보면 75페이지 맨 밑에 협회 통보, 맨 밑에 이번에 협회 통보가 있네요. 다음 달 10일까지 등록관청이 협회 통보를 하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시군구 행정전산망에서 관리하려면 너무나 정부 자료도 방대한데 개업공개사 그 자료까지 다 그 행정전산망에다가 보관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로 통보해 줘가지고 만약 누가 등록 신청이 들어오면 협회에 연락해 가지고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는데 지금 등록증 교부사항 통보한다는 거 요 1번만 오늘은 기억하면 됩니다. 재교부는 통보 안 합니다.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통보해야 된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교과서는. 자, 그 다음에 76페이지 업무 개시인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보정 설정 확인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보험을 가입해야 돼요. 우리 보통 뭐 하면 영업배상 이런 거 가입하는 게 많죠. 어떤 업종에 따라서. 우리도 손님들한테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지금 없죠. 등록 신청서 서식인데요. 시험에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서식이. 등록 신청은 법인하고 공인중개사만 돼요. 법인, 공인중개사만. 자격증 따야 된다 했잖아요. 법인, 공인중개사만 된다. 그거 보려고 지금 서식을 했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등록증입니다. 등록증. 등록을 하면 등록증을 주잖아요.
등록 중에는 종별이 아까는 2개 있는데 1개 더 있잖아요. 이게 맨 밑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개사, 이게 소위 중개인 부칙개공, 옛날 자격증 안 따고 복덕방 하던 분들 또 등록한 걸로 보니까 등록증은 있어요. 다만 이분들은 그만두면, 한번 그만두고 나면 다시는 등록 신청은 안 되죠. 자격증 따지 않고는. 그래서 등록 신청서에는 없다고. 이게 부칙개공이 앞으로 줄여서 그냥 부칙개공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부칙개공 하면, 부칙개공 하면 옛날에 자격증 없이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이라고요. 이분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부칙을 잘 안 봐요. 부칙은 맨 뒤에 있거든요. 잘 안 봐요, 부칙은. 그래서 부칙은 거의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어쨌든 현업에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도 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특별법이 아닌 이상. 그래서 옛날 자격증 없이 했는데 법을 바꿔가지고 1985년 9월 22일 날 1회 자격시험이 있었는데, 그럼 85년 이후부터 이제 자격증 새로 등록한 사람부터 자격증 따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도 자격증 안 따면 다 문 닫아야 된다 이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가만 안 있겠죠.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하던 사람은 자격증 없어도 계속 할 수 있다. 새로 이제 개업할 사람만 자격증 따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89년 이전에 벌써 한 30몇 년 이전에 하던 사람들 지금도 계셔요. 제가 연수교육 해보니까 90 넘으신 분도 계시더라고, 나이가. 자, 수수료 납부입니다. 73페이지에 보면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73페이지 그 맨 밑에서 한 7번째 줄에 양가로 2번에 있죠. 등록 신청할 때 당의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해보니까 저는 등록도 다 해봤어요. 개업도 해보고 취직도 해보고 자격증도 따봤고요. 한 2만 원 정도, 1만 원에서 2만 원, 지자체별로 다르니까 금액이 시험에 나오지는 않는다. 그냥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내야 된다. 그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 다음에 개시 의무입니다. 개시 의무. 우리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액자에 넣어가지고 보통 보면 게시돼 있어요. 한번 중개사무소에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현장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저도 처음에 가려니까 좀 민망하더라고. 어떻게 오셨는데요? 물어보면 한 10억 있는데 어디 투자할 데 있습니까? 이러면 커피도 공짜로 주고 자세하게 브리핑 듣고 나오면 돼요. 저는 저거 레이크뷰 샌트레빌인가 저것도 제가 영상을 거의 매주 찍고 있어요. 지금 지하 파는데 시간 더 걸리는 것 같더라고. 지하 파는데 한 2년 가까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 지하 8층인가 저거 봤대요. 그 지하 8층이 지상 30층 올리는 만큼 시간 걸린다고요. 지하 1층이 지상 한 3층 올리는 시간 걸리는데, 지상으로 올리는 거는 한 달에 2개 층 올라가더라고. 한 달에 2개 층 보니까. 근데 지하는 엄청 시간 오래 걸린다고요.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하를 잘 안 팔고, 건축 안 파고, 건축법에서는 지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지하 100층을 파도 위로 올리는 거는 용적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건폐율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로는 뭐 용적률이죠. 건폐율 때문에 위로 많이 못 올리는 건 아니고, 위로는 제한이 있는데, 고도 제한이 있는데, 밑으로는, 땅 밑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아무런 제한이. 100층을 파도 돼요. 근데 안 파는 이유는 돈이 많이 드니까 지하를 안 판다고요. 근데 주차장법을 만족시키려면 지상 연면적의 한 30% 정도는 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되니까. 저기도 한계동이더라고. 한계동인데 주차 대수가 있어야 되니까 지하를 8층까지 납할 수밖에 없죠. 자, 게시해야 되는 거. 게시. 보기 쉬운 곳에 사무소에 게시해 놓은 거 보시라고요. 한번 들어가서 보면 액자에 넣어놨어요. 자,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중개보수 요율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증, 보정 설정 증명 서류, 그 다음에 자격증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이나 협회 회원증 같은 거는 게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제가 가보라고 하는 거는, 가보면 이런 것도 게시해 놓은 분 있어요. 할 의무가 없는 거지. 게시했다고 위반은 아니죠. 실무교육 수료증 게시해 놨다고 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의무는 없다고요. 자기가 게시하고 싶으면 해놔도 상관없어요. 보통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협회 회원증 이런 거 유리창에다 붙여놓고 이랬어요. 게시해 놓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법적 의무는 없다.
사무소 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이 들어가야 됩니다. 부칙개공, 소위 중개인은 자격증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은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물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됩니다. 간판 안 달아도 돼. 그냥 유리창에 썬팅만 해놔도 돼요. 근데 실제 헷갈리는 게 모든 사무소가 간판 다 달아놨죠. 홍보하기 위해서 다는 거라고. 그건 간판을 달 의무는 없어요. 알아서 잘 하고 있는 거는 법에 굳이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판을 안 달아도 되는데 간판을 달았으면 반드시 성명은 적어야 된다. 간판 실명제입니다. 대표자 성명은 적어야 된다고. 간판에 이제 중개사무소 다니면서 간판 안 보세요. 다 이름 적혀져 있죠. 등록번호 안 적어도 됩니다. 연락처 안 적어도 됩니다. 연락처 안 적어도 되는데 다 연락처 적어놨죠. 현실적으로 등록번호도 안 적어놔도 되는데 여기 제가 아까 사진 찍은데 그거 보니까 관허 해가지고 번호 적어놨더라고. 등록번호. 그럼 왠지 사람들이 뭐 등록번호 이런 걸 적어놓으면 관허 이런 거는 허가번호죠. 옛날에는 허가 받았어요. 1999년 전에는 여기 광고 내신 분은 엄청 오래전에 했나 봐요. 중개업을. 허가번호를 적어놨더라고요. 옛날에는 허가제였거든요. 허가는 뭐예요? 허가하고 등록하고 다른 점은 아까 등록은 무조건 요건 맞으면 해줘야 된다 했죠. 귀속행위라고 했죠. 허가는 허가권자의 재량이 있는 게 허가제예요. 제가 1999년도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을 하려고 보니까 허가 신청을 해보니까 허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말이 되냐? 내가 계획을 세우고 개업을 해야 되는데 이랬더니만 허가 총량제래요. 한 명 폐업하면 허가 내준대.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안에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3개 있으면 4개 들어가면 안 된다. 그 너무 많으면 막 투기 조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정부에서는. 그 한 명 그 중에 폐업하면 해준대. 언제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강의했어요. 개업을 안 하고. 제가 개업을 했으면 그때 25년 6년 전에 개업했으면 벼락부자가 되거나 쫄딱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에 무조건 부자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강의하다 보니까 완전히 망하지도 않고 부자도 안 되고 그냥 길게 살고 있어요. 길게. 젊은 분들은 뭐 모험을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야 되겠죠. 자, 연락처도 안 적어도 어쨌든 성명만 적으면 된다. 간판에는 성명. 근데 실제로는 보면 연락처도 전화번호 다 적혀 있잖아요. 간판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린다고. 시험에 나왔어요. 연락처 기재하지 않는 경우 100만 원 이하가 되다 X. 연락처는 안 적어도 된다. 성명만 적으면 된다. 간판 실명제다.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명칭 표시를 위반한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것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이름을 써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성명을 5개 광고물에 간판에 안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무자격자가 불법으로 간판을 달고 있으면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을 할 수 있고요.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집행 비용을 물어야 됩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걸 3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페이지 수 있으니까 책을 보려면 처음에 하면 책 보고 칠판 보고 하면 헷갈려가지고 막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가지만 보면 돼. 또 3월달부터 처음부터 또 시작하잖아요. 5월달부터 또 시작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니까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 모르는 사이에 시납으로 조금씩 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 무리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자,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거 83페이지에 있는데 3가지를 규정하고 있다고요. 83페이지 중간에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요 3가지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되면 간판 철거해야 된다. 근데 휴업이나 폐업은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 폐업이 말고 휴업은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고요. 업무 정지돼도 간판 철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최대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 동안 문 닫는 경우는 간판 철거 안 해도 된다. 그러나 요 3개는 간판 철거 해야 된다. 폐업은 간판 철거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표시 광고입니다.
표시 광고 옆에 이게 2,005기라고 쌀밥집 광고 나와 있더라고. 플랜카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이 5가지를 적어야 되는데 대표자 성명 이런 게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사진은 찍어놨어요. 제가 경쟁업소를 하고 있으면 그 등록관청에 민원 넣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받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100만 원. 요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뜻이에요. 이거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그래서 아직도 보면 플랜카드에 보면 임대문의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아직. 그러면 이 취지가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 광고 못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개업공개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개업공개사임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컨설팅 업자가 광고하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 이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개업공개사임을 표시하라고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5가지를 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 네이버 부동산에다 올리거나 또는 직방 이런 데 올리려면 이 5개 외에 추가로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 다음에 건축물인 경우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도 명시를 해야 됩니다. 표시 광고할 때. 요거는 암기 프린터 30 이게 몇 번에 있긴 있는데 지금 저도 몇 번에 있는지 갑자기 못 찾겠네. 이게 표시 광고 기재해야 될 사항 25번에 있나요? 25번. 25번에 맨 밑에 있죠. 25번에 그 맨 밑에 인터넷 표시 광고 사항 적혀 있잖아요. 암기해야 된다고요. 나중에는. 지금은 암기도 안 되니까 일단은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조원 이름은 광고할 때 명시하면 안 됩니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암기 프린터는 25번에 맨 밑에 있습니다. 암기해야 될 사항. 앞대가리 동그라미까지 다 해놨잖아요. 암기 이런 식으로 그냥 하면 돼요. 나중에. 자, 광고 위반했을 때 벌칙입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 5억밖에 안 하는데 주인하고 10억으로 광고 내가지고 10억에 팔면 5억 남는 거 가지고 반반 나눠 먹자. 2억 5천씩.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 다음에 허위매물, 미끼매물, 가짜매물 올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광고할 때 표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성명, 소연 등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트 25번에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만 읽으면 성명, 소연 등이잖아요. 여자친구 성명이 소연이다. 성명, 소연 등. 이 5개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